자, 마지막 7단원이 이제 정적분의 활용인데, 일단 정적분의 활용에서 제일 메인이 되는 내용은 이제 넓이죠, 넓이. 그지? 정적분이 갖고 있는 의미 중에, 자, 우리가 fx를 a부터 b까지 정적분을 하게 되면 그 fx와 x축 사이의 넓이의 의미를 갖고 있다. 알고 있죠. 자, 근데 정확하게 넓이라고 말을 하려면 fx가 이 그래프처럼 x축보다 위에 올라가 있을 때 정확하게 넓이의 값이 나오는 거고, 자, 만약에 fx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a, 여기 b, 여기 x축 했을 때 예를 들어 여기의 부분의 넓이가 이 부분의 넓이가 5야. 그럼 내가 이 fx를 a부터 b까지 그냥 정적분을 하면 그 정적분의 값은 병준아 얼마가 나오게 될까? 만약에 x축이 이렇게 있고 fx가 이렇게 위에 지나가요. 그리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자, 똑같이 이 부분의 넓이를 5라고 하면 얘는 뭐 y는 gx라고 할게. 그러면 a부터 b까지 gx를 정적분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 구간의 넓이 있죠? gx와 x축 사이의 넓이, 이 넓이가 그대로 정적분 값으로 띡 나옵니다. 근데 얘처럼 x축보다 아래쪽에 그래프가 지나갈 때 있잖아. 이때는 넓이가 5라고 해서 정적분 값이 5라고 나오지 않고 이건 뭐라고 나올까? 마이너스 5라고 나와요. 그쵸? 마이너스 5. 그래서 넓이의 개념을 정확하게 표현하려 그러면 fx를 그냥 정적분한 게 넓이야 하면 틀리고, 자, 얘처럼 절대값을 붙여서 정적분한 게 넓이야 이래야 정확한 표현이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자, 이렇게 x축보다 아래에 있는 영역을 정적분하게 되면 음수값을 갖게 됩니다. 그치? 넓이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값을 갖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요것도 한번 생각해 볼까? 자, 만약에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잘라가지고 요 영역은 넓이가 2고요. 요 영역은 넓이가 5라고 해볼게. 그리고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hx 이렇게 잡아볼게요. 자, 만약에 이 hx라는 녀석을 내가 a부터 b까지 그냥 정적분을 하면 얘 뭐 나올까요? 형진아, 뭐 나올까? 요건 3이 나옵니다. 그쵸? 3. 왜냐면 요 2는 넓이로는 2지만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적분을 하게 되면 요 값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단 말이야. 그죠? 근데 요 놈은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적분하면 플러스 5를 달고 나오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2와 플러스 5가 합쳐져 가지고 7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맞죠? 근데 만약에 민재야 여기서 a부터 b까지 정적분을 하는데 이거를 절대값을 씌워가지고 이렇게 정적분을 하면 얘는 뭐 나올까? 아이고, 이거 3이죠. 이거 3. 그치? 절대값을 씌워서 정적분하면 그때 7이 나오는 거지. 그때. 맞죠? 절대값을 씌웠다는 얘기는 이 부분이 여기는 그대로 가지만 요쪽 부분이 이렇게 접어져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야. 그쵸? 그렇게 되면 이렇게 잘라져 가지고 여기도 2가 되고 여기도 5가 되고 해서 얘는 7이 되는 거고, 절대값 없이 그냥 정적분하게 되면 부호의 개념이 붙어있기 때문에 3이라는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치? 그래서 정적분이 넓이를 의미해 라는 것에다가 요 정도 추가적인 개념을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정적분 문제를 풀다 보면 요런 상황들 많이 나오잖아. 뭐 예를 들어 2차 함수인데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뭐 1이고 여기가 3이야. 뭐 예를 들어 이 2차 함수가 2 괄호 x-1 아니 마이너스 2 괄호 x-1 x-3 자, 이렇게 생긴 애다. 근데 요때 여기의 넓이를 지금 구하고 싶어. 여기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 이런 상황. 이러면은 하윤아, 이거를 정적분으로 그냥 표현하자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1부터 3까지 요 함수를 그대로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2는 앞에 빼주면 되니까 요거 전개시켜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요 놈을 정적분 해주면 얘까지 포함해서 넓이가 되겠죠. 한번 연습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돼가지고 자 3분의 1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3x 해가지고 요거를 1부터 3까지 이렇게 하는 거잖아. 맞죠, 영아? 그러면 하윤이 2 곱하기 여기 3분의 1하고 여기 x세제곱짜리 얼마로 만들어? 27에서 요거 1 빼버리면 되니까 바로 26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하고 요 자리 얼마로 만들어? 8로 만들고, 그 다음에 3하고 요 자리는 얼마로 만들어? 2로 만들면 되지, 그치? 요렇게. 그러면은 요 괄호 안에 있는 부분이 마이너스 16에 플러스 6이니까 마이너스 10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겠네, 그지? 마이너스 3분의 4. 그래서 앞에 거랑 곱하면 얼마야? 3분의 8. 원래는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얘처럼 2차 함수하고 x축 사이의 넓이 요런 모양일 때는 요거를 빨리 구할 수 있는 공식이 있었죠. 그죠? 정적분의 넓이 구할 때, 그리고 예전에 우리 수투 할 때도 많이 활용했던 건데, 자, 요렇게 x축과 2차 함수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 이거 구하는 공식이 뭐였더라? 기억나요? 2차 함수에서 사용되는 넓이 공식이 있었는데, 이게 뭐였냐면 6분의 절대값 a 그리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요거였습니다. 기억나요? 6분의 공식, 6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준영아 기억나니? 이건 써야지. 2차 함수의 넓이 공식입니다. 6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자, a는 당연히 뭐죠? 최고차항의 개수겠지, 그치? 2차 함수니까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a 자리 얼마 넣는 거야? 마이너스 2 집어넣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알파와 베타는 뭐냐면 여기죠, 여기. x축하고 만나는 교점. 여기를 알파와 베타로 놓고 요 최고차항의 개수를 a라고 했을 때 여기다 그냥 집어넣기만 하면 그 x축과의 넓이가 나와버리죠. 실제로 집어넣어보면 6분의 한 다음에 마이너스 2의 절대값 그리고 3-1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은 분자가 16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 3분의 8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정적분 하는 거에 비해서 시간 차이가 꽤 나기 때문에 요거는 외워서 쓸만한 공식이다. 그래서 수투할 때도 많이 썼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6분의 공식을 6분의 공식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지금처럼 x축과 2차 함수 사이의 넓이 요때도 쓸 수 있지만 언제도 쓸 수 있었냐면 자, 꼭 x축이 아니라 직선 1차 함수하고 자, 요렇게 2차 함수가 하나 있는데 요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2차 함수가 있는데 1차 함수와 2차 함수 사이의 넓이 요런 데 있잖아, 요런 데 넓이를 구할 때도 우리가 똑같은 공식으로 쓸 수 있죠. 그쵸? 이때도 a는 요 2차 함수의 최고차항의 개수를 넣어주면 되고 얘네들의 교점 여기와 여기를 알파와 베타로 생각하면 역시 요 넓이도 똑같이 요 공식으로 구할 수 있다. 요 공식으로 구할 수 있다. 맞죠? 하나 더 있습니다. 저 공식으로 구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더 있는데 자, 2차 함수와 2차 함수 사이의 넓이 여기 구할 때 2차 함수와 2차 함수 사이의 넓이를 구할 때도 내가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베타라고 하고 이 공식을 쓸 수 있는데 단 그때는 이 공식을 똑같이 쓰는데 여기 절대값하고 원래 a였잖아요. 여기를 뭐라고 쓰는 거였냐면 a-a' 이렇게 쓰는 거였죠. a-a'이란 지금은 2차 함수가 두 개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 놈도 2차항의 개수를 가지고 있을 거고 ax 제곱 이렇게 시작할 거고 요 놈도 2차 함수니까 요 놈도 2차항의 개수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y라고 그냥 쓸게요. 그러면 2차항의 개수가 두 개가 되는 거니까 그때는 이 최고차항의 개수 자리를
요 놈의 개수와 요 놈의 개수의 차, 그거를 요 자리에 넣어준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요거까지도 같은 공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다. 그치? 그래서 이 세 가지 상황, 요 상황, 요 상황, 요 상황에 동일하게 6분의 공식을 적용할 수 있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얘는 생각보다 활용할 일이 많기 때문에 꼭 외워가지고 써먹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넓이 공식이 사실 되게 많아요. 막 다양하게 넓이 공식들이 있는데 어디까지 외울 거냐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근데 내가 추천하는 거는 지금 요거 6분의 공식 요거 하나랑 한 가지만 더 외웁시다. 한 가지. 또 한 가지 넓이 공식은 뭐냐면 지금 요거 2차 함수의 넓이였잖아요. 3차 함수 넓이 공식. 3차 함수 넓이 공식. 자, 3차 함수의 넓이는 3차 함수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쓰는 게 아니고요. 지금 말해주는 공식은 요런 상황이 아니라 요런 상황에 쓰는 거야. 이런 식으로 3차 함수긴 한데 x축에 이렇게 접했어. 그러면은 x축에 접했고 나머지 교점이 하나 있는 거니까 얘하고 x축으로 둘러싸인 영역이 이렇게 딱 한 가지로 나오죠. 한 부분으로 이렇게 나올 때. 그치? 그때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 그 다음에 요 3차 함수의 최고차항의 개수를 a라고 하면 그때 요 넓이 s는 12분의로 시작하죠. 12분의 a의 절대값 그리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비슷하잖아. 아까 좀 전에 한 거랑. 그치? 그래서 요 공식 정도까지는 외워서 써먹어 줄만 하다. 요거는 3차 함수에서 쓰이는 3차 함수의 넓이 공식입니다. 3차 함수의 넓이 공식. 물론 얘도 이게 꼭 x축이 아니라 자, 이렇게 직선이 있고요. 이 직선에 3차 함수가 이렇게 접할 때 있죠. 이렇게 간다. 그치? 요 상황에도 쓸 수 있겠죠. 그쵸?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 했을 때도 역시 요 공식을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2차 함수와 3차 함수 공식 정도는 외워두는 것이 편하다. 자, 그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예제 1번으로 가볼게요. 예제 1번. 4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곡선 y는 f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그랬습니다. 자, 넓이를 물어봤는데 방정식 fx는 0의 실근이 0하고 2뿐이래요. 4차 함수인데 0하고 2뿐이래요. 우리가 4차 함수 그러면 개형을 4차 함수 그래프의 형태를 요렇게 생기는 4차 함수, 그 다음에 요렇게 딱 여기랑 여기랑 높이가 딱 맞는 요런 4차 함수, 아니면 이렇게 내려왔다가 요렇게 올라가는,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서 3중근을 갖는 요런 4차 함수, 요 정도를 생각할 수 있거든요. 최고차항이 양수일 때. 근데 요런 모양들 중에서 자, fx는 0의 실근이 0하고 2뿐이다. 자, 이렇게 두 번만 만나는 형태이면서 요게 더 중요해. 그러면서 극대값이 3이고 극소값은 0이래요. 극대값은 3이고 극소값은 0이다. 자, 이런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4차 함수의 형태는 뭐가 있을까요? 그치? 요 모양이 딱 지금 적당하죠. 그쵸? 요 모양에서 지금 실근이 0과 2뿐이라 했으니까 요 지점 있잖아. 요 지점을 딱 우리가 x축으로 잡아주면 여기를 x축으로 딱 잡아주면 실근이 0하고 2뿐이다. 그럼 여기를 0이라고 잡고 여기를 2라고 잡으면 극대값이 3이다 그랬으니까 요 지점, 여기 볼록한 지점, 요 지점의 극대값을 3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러니까 y값을, 요 지점의 y값을 여기를 3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극소값은 0이다. 극소값이 0이다는 만족하는 거지. 요 자체가 x축이니까. 그치? 그래서 요 모양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모양을 가 조건과 나 조건을 보면서 특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는 극소값이 두 개가 나오잖아. 그치? 극소값이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나 조건을 만족할 수 없고요. 그 다음 요 같은 경우에는 극대값이 아예 없죠. 그죠? 극대값이 아예 없어.
그래서 얘도 극대값이 없어서 안 돼. 요 모양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4차 함수면 우리가 이 4차 함수의 식을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요거 2에서 튕겼고 0에서 또 튕겼네? 그지? 그럼 하영아 이거 뭐라고 써야 될까? 원래 튕기면은 거기서 중근이잖아. 그럼 어떻게 써야 될까? 2에서 튕겼으니까 x 마이너스 2의 제곱 또 0에서도 튕겼죠? 그럼 뭐의 제곱 쓰면 돼? 0이라고 쓸까? x의 제곱. 그리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a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치? 맞죠? 네, 그래서 요 모양을 참고해가지고 요렇게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모양에서는 당연하지만 요 가운데가 여기 지금 극대를 갖는 요 3이라는 극대값을 갖는 요 지점이 0과 2의 어디일 수밖에 없을까요? 딱 중간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게 극소값이 똑같이 나왔다라는 얘기는 정확히 좌우 대칭의 모양을 띠고 있는 4차 함수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 0과 2의 한가운데 1에서 극대값 3을 가졌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놈이 1,3을 지나간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여기다 대입해서 a 값 찾으면 끝나겠습니다. 함수가 완성되죠. 준영아 대입해줘. x에 1 넣었으니까 이쪽이 그냥 3이 되는 거 아닌가? 3은 그냥 a네, 그치? 근데 1 집어넣으면 얘도 1이고 얘도 1이니까, 그치? 그래서 a가 3이구나. a가 3이니까 아, 그럼 fx의 모양은 3x제곱 괄호 x-2의 제곱. 자,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여기 넓이 지금 찾고 싶은 거잖아요, 이거. 여기. 그지? 그러면은 0부터 2까지 그냥 적분하면 되겠네. 왜냐면 이 부분은 전부 다 x축보다 위에 있잖아요, 그쵸? 양수 구간에 모두 있으니까 0부터 2까지 그냥 적분하면 그 정적분 값이 요 빨간 영역의 넓이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적분을 할게요, 이제. 적분을 하자. 0부터 2까지 할 거고요. 3은 앞에다 꺼내버릴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전개를 한번 시킬게요. 요거 전개 한번 시키면 x의 4제곱 마이너스 4x의 세제곱 플러스 4x의 제곱. 자, 요 놈을 적분하면 되겠다. 지호야 이거 적분 한번 해줄래? x 4제곱이면 5분의 1 x의 5제곱 그리고 여기는 4가 밑에 깔리니까 마이너스 1 x의 4제곱 요 놈은 3분의 4 x의 세제곱. 그치, 요거를 0부터 2까지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2 들어가면은 첫 번째 거는 5분의 32가 되겠고요. 빼기 16 플러스 요거는 3분의 32가 되겠네. 이렇게. 그럼 5분의 32하고 3분의 32하고 더하면 얼마니? 16으로 묶어버릴까요? 16으로 셋이 다 묶어버리면 앞에 16이 나와가지고 48이 될 거고 남는 건 5분의 2 빼기 1 더하기 3분의 2 이렇게 되겠다. 그죠? 16으로 묶어버리면 그럼 괄호 안에 있는 부분이 15분의 6이랑 15분의 16인데 15분의 16에서 1 뺐으니까 15분의 1이네. 그치? 15분의 1 괄호 안에가 그러면 15분의 48 이렇게 되겠고요. 3으로 바꾸나면 5분의 16 그치? 네, 답은 3번입니다. 4차 함수도 넓이 구하는 공식이 있긴 해요. 근데 이제 4차 함수는 모양이 복잡해가지고 어디서 접했느냐에 따라서 공식이 막 바뀌기 때문에 4차 함수까지는 헷갈리니까 그냥 직접 계산한다. 그죠? 공식은 아까 얘기해줬던 2차 함수랑 3차 함수 정도까지만 외워서 써먹어 줍시다. 얘처럼 이게 양쪽이 딱 맞는 경우에는 30분의로 가면 30분의 a의 절대값하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5제곱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떨 땐 막 30이고 어떨 땐 막 20이고 막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4차 함수는 그냥 직접 계산하는 걸 추천해.
자,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서 자, 요 문제 한번 풀어보자. 1번. 잘 그려가지고 풀어보세요. 그려봐야 이게 x축보다 위인지 아래인지가 판단이 되니까 그려놓고 푸셔야 돼요. 우리 요 정도는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있읍시다. 이거 직선이잖아. 이거 이렇게 1차 함수, 2차 함수는 이렇게 되죠, 그죠? 3차 함수는 생각해봐. 뭐 그래프의 모양이라는 게 뭐가 있니? 뭐 그래프의 모양이라는 게 뭐 거창한 게 아니야. 그냥 얘가 지나가는 점을 다 찍어보니 이런 거예요. 여기다가 너 1 집어넣어봐라. 1 집어넣으면 1 지나지. 근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지나지. 그죠? 근데 2 집어넣으면 8 지나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지나지. 그치? 이런 점들을 찍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요렇게 가는 게 지금 y는 x 세제곱의 그래프인데 그 뒤에다가 빼기 1을 붙였잖아. 준영아, 뒤에 붙은 빼기 1은 무슨 역할을 한다고? 여기 빼기 1 y축 방향으로 그러니까 어디 위로 아래로 어디로? 야, 빼기 1인데 상식적으로 올라가겠니 내려가겠니? y 값에서 1 빼란 얘기니까 아래로 한 칸 내리란 얘기야. 뒤에 상수가 이렇게 붙으면. 그치? 그럼 지금 여기 그려놓은 요 0,0을 지나는 이 3차 함수를 아래로 한 칸 내리니까 여기 0, 마이너스 1 지나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의 그래프가 3차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죠? 얘가 지금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야.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인지도 궁금하니까 여기를 찾기 위해서 여기는 y좌표가 0인 지점이잖아. 그래서 여기 y에다 0을 넣고 생각해보면 이게 0이 되려면 x가 1이어야 되겠네. 여기가 1,0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는 이 곡선과 x축, y축, 그리고 직선 x는 2로 둘러싸인 그랬잖아. 준영아, x는 2라는 직선은 뭘까? 이렇게 세로로 긋는 거죠. x값이 얼마인 지점에다가 x값이 2인 지점에다가, 그치? x값이 2인 지점에다가 이렇게 쭉 그어주는 거. 요 빨간 점선이 지금 얘가 x는 2죠. x는 2. 그러면 요 3차 함수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요렇게 올라가다 보면 저기 위에서 이제 얘랑 만날 거 아니야, 그치? 맞죠? 따라서 이 문제에서 원하는 영역은 여기하고요, 그리고 여기하고 요렇게 두 영역을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겁니다. 그럼 그려보니까 확실하게 보이네. 민재야, 요 영역은 x축보다 어디 있어? 아래 있죠. 여기는 어때? x축보다 위에 있지. 자, 그럼 x축보다 아래에 있는 영역을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뭘 붙여야 돼?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 그래서 0부터 1까지는, 그러니까 요게 0이니까 0부터 1까지는 마이너스를 하나 붙여서 정적분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는 양수 구간이니까 그냥 부호 바꾸지 않고 그대로 정적분을 해주면 되겠다. 그치? 네,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제 적분하면은 4분의 1 x 4제곱 4분의 1 x 4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여기도 똑같죠? 4분의 1 x 여기는 0부터 1이 아니죠? 1부터 2가 맞죠? 그죠? 네, 1부터 2까지. 자, 그래서 4분의 1 x 4제곱 마이너스 x 1부터 2까지 계산하면 된다. 병준아, 앞에는 뭐 돼? 4분의 3 되죠? 4분의 3 플러스, 자, 여기는 요 자리에서 16 빼기 1 할 거니까 4분의 15네. 4분의 15 빼기 1이니까 4분의 11인가? 그쵸? 네, 그래서 더하면 4분의 14, 2분의 7, 1번 이렇게 되겠다. 그치? 기본적인 넓이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이제 웬만한 넓이 구하는데 필요한 이론 설명은 다 했어. 두 번째 내용, 이제 두 곡선 사이의 넓이인데요. 두 곡선 사이의 넓이는 무조건 위에 있는 놈에서 아래에 있는 놈을 빼가지고 그 녀석을 A부터 B까지 적분하면 요 사이의 넓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치? 그래서 두 곡선 사이의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 빼가지고 적분을 하면 된다. 빼가지고 적분하면 되는데, 자, 만약에
이렇게 생긴 fx가 있고 이렇게 생긴 gx가 있어. 근데 요쪽 영역의 넓이하고 요쪽 영역의 넓이가 예를 들어 여기는 5고 여기는 4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여기가 A, 여기가 B다.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서 자 A부터 B까지 fx-gx dx 하면 이거 얼마 나올까요? 1 나온다는 거 보이니? 요 영역은 누가 위에 있죠? 파란색 fx가 위에 있죠. 요 영역은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fx 빼기 gx 적분하면 플러스 5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이제 뒤집혔단 말이지. 여기서 뒤집혀가지고 fx가 밑으로 갔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를 적분하게 되면 그때는 플러스 4가 안 나오고 뭐가 나와? 마이너스 4가 나와. fx가 밑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a부터 b까지 한 번에 적분하게 되면 이거는 플러스 1 나올 겁니다. 그치? 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으면 넓이를 구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됐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헷갈리면 여기를 끊고 가봐. 여기 중간을 C라고 이렇게 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A부터 B까지 fx 빼기 gx 그러면 이거는 fx가 얘가 위에 있고 얘가 아래에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넓이가 그대로 정직하게 이렇게 5라고 나온단 말이야. 근데 A부터 C까지로 끊었을 때 자 근데 C에서 B까지 이렇게 하면은 이 구간에서는 fx가 오히려 아래에 있고 gx가 위에 있기 때문에 음수가 된다는 거죠. 그쵸? 밑에 거에서 위에 걸 뺐기 때문에 그래서 요 정적분 결과는 요거는 마이너스 4가 나온다. 그래서 A부터 B까지를 적분하게 되면 1이 나온다. 그치? 그래서 요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넓이 구하는 문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문제 한번 볼게요. 예제 2번 볼게요. 예제 2번은 두 함수에 대하여 x에 대한 방정식 fx는 gx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래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다. 자, 그러면 우리가 fx 빼기 gx라는 식을 한번 생각해 볼게. fx 빼기 gx. 얘는 요거를 이제 이쪽으로 넘기자는 얘기니까 2분의 1 x 4제곱에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준영아 fx는 gx와 같다. 이 방정식의 실근이라고 하는 거는 fx 빼기 gx는 0이다 하고 같은 식인 거잖아. 그럼 지금 우리가 fx 빼기 gx를 이렇게 써놨으니까 요거를 는 0이다 했을 때 요 방정식의 실근이 몇 개가 나온다? 몇 개? 그래서 뭐라 그랬어? 요 fx와 gx가 같아요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몇 개라 그랬어? 3개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요 방정식의 실근도 몇 개 나와야 돼요? 3개 나와야 되는 거야. 그치?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식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만큼의 식을 hx라고 이름을 붙이고 얘에 대해서 좀 파악을 좀 해볼게요. 이 4차 함수에 대해서. 자, 얘를 미분을 한번 해. 미분하면은 4 내려오니까 2x 세제곱 마이너스 4x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거는 2x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2x괄호 x 플러스 루트 2 x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생기는 도함수를 갖겠네요. 요 놈은 재우야 x축이랑 몇 번 만나지? 요거 3번 만나지? 근데 그 3번 만나는데 그 3점의 간격이 어때요? 요런 간격이잖아. 그치? 이 간격이 똑같죠? 그래서 여기서 요렇게 되는 요런 hx잖아. 요런 hx 그치? 그러면 이 간격이 똑같다는 얘기는 요쪽의 넓이하고 요쪽의 넓이가 어떻다는 뜻? 같다는 뜻이지. 그러면 이거를 도함수로 갖는 hx는 자
4차 함수 그릴 때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그때 이 두 극소값이 높이가 서로 어떻게 똑같이 그려야 되는 거죠. 맞죠? 이 빨간 영역의 넓이가 뭐라 그랬냐면 이 극소부터 이 극대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높이라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만큼 올라갔다가 똑같은 만큼 내려온 거예요. 지금 요 두 군데의 넓이가 같다는 얘기는. 따라서 정확하게 좌우 대칭이 맞는 요런 모양의 4차 함수가 돼야 되고, 그래프가 이렇게 안 이쁘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자, 이런 그래프여야 되고, 이 가운데가 지금 정확히 얼마여야 되느냐? 여기가 딱 지금 센터 여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y축 이렇게 지나가는 요런 hx가 그려진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루트 2,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 요 4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근이 3개여야 된다 그랬어. 그럼 생각해봐. 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을 때 실근이 3개란 얘기는 x축이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x축이 만약에 이렇게 지나가. 이러면 실근 몇 개야? 2개지. 그지? 2개면 안 되잖아. 그죠? 올라가. 자, 이렇게 되면 실근 몇 개야? 4개잖아. 4개여도 안 되잖아. 그럼 실근 3개가 되려면 결국 어때야 돼요? 딱 요렇게. 그치? 요렇게 요 지점에서 정확하게 x축이 지나가는 요런 모양이 돼줘야지만 실근을 3개를 가질 수가 있겠네. 그러면 여기가 지금 0,0이 돼야겠네. 그치? 0,0. 따라서 이 hx라는 함수는 0,0을 지나가는 함수여야 되고요. 그러면 요 끝에 여기 상수항 여기가 얘 하나 얼마가 돼줘야 돼? 0이 돼줘야 돼. 그치? 0,0을 지나가는 함수가 돼야 되니까. 네, 그래서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a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hx는 요게 0이니까 0으로 보내버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 fx와 g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그랬죠. 근데 사실 여러분 fx와 g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그려놓은 이 hx에서 여기 넓이 말하는 거 아닐까? 여기 넓이 이해되니? hx 자체가 fx에서 gx를 빼서 나온 함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 놈을 정적분 하는 거나 fx 빼기 gx 정적분 하는 거나 hx를 정적분 하는 거나 결과가 똑같다고요. 그쵸? 그래서 fx에서 gx를 빼서 나온 이 hx하고 x축 사이의 넓이, 요 넓이를 구하면 그게 결국 fx와 g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나 동일한 겁니다. 이 양을 시켰냐 안 시켰냐 그 차이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얘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요런 데가 궁금하잖아. 여기 x절편이 궁금한데, 자, 여기 x절편 우리 hx가 완성돼 있으니까 hx를 요거 인수분해 하겠습니다. 요거는 2분의 1 x제곱으로 묶을게요. 2분의 1 x제곱으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4가 되는 거니까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 이렇게 쓰면 되겠네. 이렇게. 그치? 여기가 2, 여기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고, 어차피 좌우 대칭이니까 0부터 2까지만 계산해가지고 2배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hx를 0부터 2까지 hx 2분의 1 x 4제곱 마이너스 2x제곱을 정적분을 할 건데, 자, 일단 이 정적분 영역이 음수 영역이죠. 음수 영역이니까 넓이를 구하려면 마이너스 붙어야 되겠죠. 그리고 똑같은 게 2개 있죠. 그래서 앞에다가 마이너스 2 붙이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적분 하면은 10분의 1 x의 5제곱 마이너스 3분의 2 x의 세제곱, 얘를 0부터 2까지, 그러면 2 집어넣으면은 10분의 30이니까 5분의 16 마이너스 3분의 16인가? 그죠? 5분의 16 빼기 3분의 16이면 얼마야? 형진 얼마야? 15분의 마이너스 32. 그럼 앞에 마이너스 2 하면은 15분의 64. 그치? 네, 요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15분의 64. 답은 3번이다. 오케이. 자, 내려가서 또 아래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는데,
아래에 있는 문제도 2번 문제도요. 지금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그래서 자 이렇게 생긴 지금 두 영역의 넓이를 구하는 거잖아. 그지? 두 영역의 넓이를 구하는 건데 어차피 우리가 이 영역의 넓이를 구하려면 이 교점들을 찾아야 된단 말이죠. 이 교점의 좌표들을 찾아야 되니까 얘네들을 같다라고 놓을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러면 얘하고 얘를 같다라고 놨을 때 그걸 한쪽으로 넘겨놓은 함수 있죠.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이렇게 넘겨놓은 함수. 그치? 그 넘겨놓은 함수를 fx라고 이름을 붙여버리면은 이 3차 함수가 아마도 뭐 이렇게 그려질 거란 말이야. 그치? 이 3차 함수가. 그러면 그때 이쪽 영역의 넓이가 이 그림에서 뭐랑 같을까? 여기의 넓이랑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쪽 영역의 넓이가 이 그림에서 여기의 넓이하고 같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에서 그냥 교점만 찾으시고요. 실제 계산은 이렇게 넘겨놓은 함수를 통해서 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뭐 여기 교점 3개 나왔을 거잖아. 뭐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그림에서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여기가 감마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넘겨놓은 함수를 통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그치? 원래 그림이 막 이렇게 생겼으니까 막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넘겨놓은 요 함수를 가지고 요 영역과 요 영역의 넓이 요거 한번 계산해 봅시다. 한번 풀어봐. 예진아 답 찾았어? 못 찾았어? 아니 또 여기 찾아야 되냐. 여기. 그러니까 X축하고 얘가 어디서 만나는지를 찾아야 되는 거니까 이거 인수분해부터 해야죠. 뭐 조립제법으로 하든 아니면 앞에 둘 뒤에 둘 묶든 인수분해 하면 얘가 x 플러스 3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 될 겁니다. 자, 조립제법으로 했다면 1 넣었을 때 0 된다라는 게 제일 먼저 보이잖아. 1 넣었을 때 0 돼. 그러면 1로 조립제법 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1로 조립제법 하면은 1, 4, 3, 3, 빵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x 마이너스 1에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이니까 요거를 1, 3에 풀풀로 인수분해 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아무튼 그래서 이 그림의 알파, 베타, 감마가 얼마인지 지금 나온 거예요. 인수분해를 통해서. 자, 알파가 얼마? 아니지. 여기는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요 부분과 요 부분의 넓이를 각각 구할 건데 자,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그 색칠된 부분이 0보다 위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fx 양수니까 요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맞고요. 자,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fx를 그대로 적분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x축보다 아래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fx를 그대로 적분하지 말고 요렇게 붙여서 적분해야 되는 거지. 그치? 마이너스 붙여서. 맞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이게 간격이 똑같잖아요. 여기도 이 간격이고 여기도 이 간격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요 빨간 영역과 요 파란 영역의 넓이는 어떨까요? 똑같아요. 똑같아. 그러니까 요거 계산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지, 그지? 맞죠? 요거 하나만 계산해가지고 요거 곱하기 2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요 부분만 써봐. 요 부분만 쓰면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자, fx가 요거니까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인데 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정적분할 때 편한 이유는 홀수차들을 날릴 수 있기 때문에 편하지. 그치? 그래서 홀수차 날려요. 요거랑 요거 날려버려요. 그리고 남아있는 것들은 2배의 0부터 1까지로 바꿔가지고 정적분하면 되잖아. 요거를 자, 그러면은 2배의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0부터 1까지 그럼 얼마 될까 이거? 마이너스 4 되나? 3이니까 마이너스 4 그죠?
그럼 이게 마이너스 4라는 얘기는 지금 요 부분의 넓이가 지금 플러스 4라는 얘기지, 그죠? 넓이로는. 여기 넓이가 4면 여기 넓이도 얼마니까? 4니까. 4, 4 합쳐서 답은 뭐가 된다? 8이 된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뭐 요 밑에 있는 계산은 사실 뭐 생각해내면 편한 거고 생각 못했더라도 요 식은 쓸 수 있어야 돼. 그치? 요 식을 써서 직접 계산해서 답을 찾기라도 해야죠. 그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면 자, 이것도 이제 이미 앞에서 설명한 내용인데 만약 이렇게 생긴 그림이 있는데 이 fx를 내가 a부터 b까지 정적분을 해봤는데 정적분 값이 0 나왔다 그러면 그 얘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위에 부분에 있던 넓이와 아랫 부분에 있던 넓이가 같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쵸? 요건 플러스 보로 나오고 요건 마이너스 보로 나오니까 둘이 퉁 없어져 가지고 0 된 거다. 그치?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거고요. 요 밑에 있는 내용도 앞에서 이미 설명을 다 한 부분들이고, 자, 맨 밑에 내용만 좀 보겠습니다. 맨 밑에 4번을 보면 역함수가 등장을 하는데 역함수. 역함수가 형진아 뭐지? 그죠? 그래프상으로는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함수가 역함수 관계죠. 그렇죠? 예를 들면 이렇게 y는 x가 지나가고 있을 때 만약에 뭐 fx가 이렇게 간 함수다. 얘가 y는 fx다. 그러면 fx의 역함수는 이 빨간 그래프를 그대로 이 파란 직선에 대해서 뒤집어. 그죠? 이렇게 뒤집어. 그래서 뒤집혀지면은 얘가 요렇게 와가지고 요렇게 가는 모양이 되겠지, 그치? 요게 y는 f 역함수 x. 이렇게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쓰면은 인버스란 뜻이죠. 역함수. 자, 그래서 역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얘가 대칭을 이루는 관계다가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런 걸 물어본단 말이죠. fx랑 gx 사이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물어보는데 보통의 경우는 gx, 그러니까 역함수식을 우리가 직접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fx에서 gx를 직접 빼가지고 정적분할 수가 없다고. 식을 못 찾으니까, 역함수식을 못 찾으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자, y는 x라는 요 파란 직선하고 fx 사이의 넓이, 요거만 구하는 거야. 요거만 구할 수 있으면 여기다 그냥 몇 배 하면 되니, 준영아? 어차피 밑에 있는 부분의 넓이가 얘랑 어떠니까? 똑같을 거니까 역함수를 직접 찾으려고 하지 말고 y는 x하고 y는 fx 사이의 넓이를 구해가지고 거기다 2배 해버리면 그게 fx와 fx의 역함수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가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죠? 네, 앞에 2 붙어있죠? 2배 하면 역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나온다. 그래서 역함수 문제는 무조건 y는 x라는 요 직선을 활용해가지고 풀어야 돼요. 요거에 대해 대칭이다라는 사실을 활용해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예제 3번으로 가볼게요. 자, 예제 3번으로 가면 자연수 n과 n보다 큰 실수 t에 대하여 fx가 이렇게 생겼는데 그때 저 a 영역과 b 영역의 넓이가 같대요. 같다를 만족시키는 실수 t의 값을 an이라고 하자. 방금 말한 내용이네. 자, 만약에 이 부분과 이 부분의 넓이가 서로 같다면 a와 b의 넓이가 같다면 병준아, 여기부터 여기까지 내가 이 fx를 정적분했을 때, 그러니까 0부터 t까지 fx dx 했을 때 그 결과가 얼마가 반드시 나올까? 0이 반드시 나오겠죠, 그죠? 맞죠? 여기 옆에서 한 얘기, 여기 옆에 여기서 한 얘기잖아요, 그지? 요 넓이랑 요 넓이가 똑같다면 그 정적분의 결과는 0 나올 거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게 0이다. 이걸 만족하는 t 값을 찾는 중인 겁니다. 자, 그럼 fx 자리에다가 주어진 식을 집어 넣어 볼게요. 주어진 식이 지금 이거죠? x제곱 빼기 nx네. 그럼 0부터 t까지 x제곱 빼기 nx dx 적분하면
3분의 1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n x의 제곱 요거를 0부터 t까지. 그러면 3분의 1 t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n t 제곱인데 그 결과가 지금 0이 나와야 돼요. 근데 t가 지금 0은 아니잖아. 자연수 n이고 그거보다 큰 실수 t이기 때문에 t가 절대 0은 아니거든요. 그럼 여기 양변에서 t제곱 한 번씩 지워버려도 돼. 그치? 양변을 t제곱으로 약분해도 돼. 그러면 뭐가 돼? 3분의 1t 마이너스 2분의 n 얘가 0인 거니까 자 이거 넘겨서 3배하면 t는 2분의 3n 이렇게 됩니다. t는 2분의 3n. 그럼 문제에서 요걸 만족시키는 상수 실수 t의 값을 an이라고 해라 그랬으니까 an이 바로 2분의 3n인 거죠. an이 2분의 3n. 그치? 그러면 an이 2분의 3n이니까 그거를 여기다 집어넣으세요 그랬네. 자 이거 시그마 나왔네요. 시그마 n은 1부터 8까지 2분의 3n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좀 가물가물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기억나죠? 2분의 3 같은 상수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시그마 앞으로 당길 수 있죠, 그죠? 시그마 앞으로 꺼내. 그런 다음에 자 시그마 n은 1부터 8까지 n.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었냐면 요 n 자리에다가 1 넣고 2 넣고 해가지고 8까지 다 더하는 거죠. 그게 시그마의 뜻이지. 그래서 2분의 3 앞에 붙어있는 상태에서 1 더하기 2 더하기 땡땡땡땡 8까지 더하세요 이런 거네. 그치? 근데 1부터 8까지 더하면 얼마게? 이게 앞에 거 끝에 거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9, 9, 9, 9니까 9, 4, 36입니다. 그러면 2분의 3 곱하기 36 해서 답은 54, 2번이 되겠다. 자, 내려가 볼게요. 3번 문제 한번 봅시다. 3번 문제. 자, 3번 문제로 가시면 3번에는 fx가 지금 4분의 1 x 세제곱이라는 3차 함수가 나오는데 이렇게 생긴 3차 함수가 나오는데 지금 얘니까 요거죠. 요거 요렇게 지금 빨강색으로 덧칠한 요 녀석이 지금 fx입니다. 근데 이 fx의 식이 뭐냐면 y는 4분의 1 x 세제곱이에요. 그럼 재호야 이 녀석은 기본적으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모양이겠지. 그치? 자 그리고 그 녀석의 역함수가 지금 여기 요렇게 그 녀석의 역함수가 요렇게 생기는 지금 gx인데 이 gx는 얘하고 아까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역함수가 등장했을 때는 항상 어떤 직선이 핵심이다? y는 x가 핵심이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y는 x라는 직선 하나 이렇게 긋는다면 이 직선에 대해서 무슨 상태겠어? 대칭 상태겠지. 그치? 자 생각해봐. 내가 지금 두 가지 얘기했어요. fx 자체가 원점 대칭의 함수다 라는 말 했고요. 그리고 fx와 gx가 서로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 얘기했어요. 그럼 내가 자 여기 있잖아. 여기 요만큼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면 요 빗금친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면 그럼 이 문제의 답은 이 빗금친 부분 넓이의 몇 배일까? 4배가 답이겠지. 그치? 이 fx 자체가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요 파란색 빗금친 부분이나 요쪽 부분이나 넓이가 일단 같을 거 아니야. 원점 대칭이니까. 그치? 그리고 또 fx를 y는 x에 대해서 이렇게 뒤집은 게 gx잖아. 맞죠? 그러니까 요 파란색 부분이나 여기 있는 요 부분이나 이것도 넓이가 같아야 되겠지. 그럼 당연히 얘도 넓이가 같은 거지. 그치? 네, 그래서 우리는 요 처음에 빗금쳤던 요 부분의 넓이 하나만 찾는다면 그 부분의 넓이에다가 곱하기 4 해준 것을 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의 넓이만 구할 거예요. 요거 하나. 자, 그럼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요 점의 좌표죠. 그치? 여기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그래야 이제 적분 구간을 잡을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찾으려면은 4분의 1 x 세제곱이라는 함수와 y는 x의 교점을 찾는 거니까 이렇게 놔야 되겠죠. 양변을 4 곱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4x가 0이고요. x로 묶으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니까 이쪽은 2겠네. 그치? 여기가 2입니다. 2. 자, 그럼 이제 다른 거 이렇게 지우고 이거만 하나 다시 쓰고요. 이거. 자, 요 지금 파란 빗금친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면은 이거 정적분으로 표현해 볼게. 우리 하윤이가 한번 표현해 보자. 요 파란 부분의 넓이를 정적분으로 어떻게 써야 돼?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아니야. 누가 위에 있어요? 우리는 지금 요 빗금친 부분을 구하는 중이다, 하윤아. 이 빗금친 부분은 누구와 누구로 둘러싸인 부분인가요? 그렇지. y는 x하고 y는 fx하고 이걸로 둘러싸인 부분이잖아. 근데 누가 위에 있어? y는 x가 더 위에 있잖아. 그러면 정적분으로 표현할 때 누구 빼기 누구라고 써야 돼? x 빼기 4분의 1 x제곱 맞죠? 그렇게 써야죠. 누가 위인지 보면서 써야 돼. 그죠? 그래서 위에 있는 게 x, 밑에 있는 게 4분의 1 x제곱이니까 요렇게 해가지고 정적분해서 이 값 찾은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전체적으로 4배를 때려버리면 답이 될 거다. 그치? 자, 계산합니다. 정적분 바로 할게요.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16분의 1 x 4제곱 요게 0부터 2까지. 그러면은 앞에 거는 2가 되겠고 뒤에 거는 1이 되네요. 그쵸? 이렇게 계산하면 4가 되겠네. 답은 4번입니다. 그치? 그래서 이렇게 역함수는 대칭 관계를 이용해서 풀어주는 거야.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넘어가 봅시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면 이제 속도와 거리가 나오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개념을 좀 잘 이해하고 갔으면 좋겠어. 우리가 앞에 미분 단원에서도 속도 거리가 있었잖아요. 미분 단원에서는 이렇게만 배웠었죠. xt가 위치였고, 그치? xt가 위치였고, 이 xt를 한번 미분하면, 얘를 t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면 그게 vt였고, vt는 속도다. 그리고 vt를 다시 한번 미분하면 그게 가속도다. 그치? 요런 거 정도를 우리가 미분 단원에서 배웠었잖아. 근데 이제 적분 단원에서도 큰 틀은 같은데 조금씩 이제 디테일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위치를 xt라고 했을 때 자, xt를 그냥 적분 vt, dt 이렇게만 쓰면 될까요? 이거는 되게 모호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위치를 나타내는 식이 될 수는 있지만 정확히 어느 순간의 위치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쓰면 안 돼. 이거는 이렇게 쓰면 이건 식이잖아. 위치라고 하는 값을 딱 찾고 싶으면 정적분으로 표현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위치를 찾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 내가 자, 이렇게 쓰면은 t라는 순간의 위치잖아요. 그죠? t라는 순간의 위치. 그러면 먼저 출발점 보통 0에서의 위치가 출발점이겠죠. 0에서의 위치 더하기 0부터 t까지 v 뭐 이 문자는 상관없습니다. vs ds 이렇게 이 출발점에다가 출발한 순간부터 현재까지의 위치의 변화량에 해당되는 요거를 합쳐줘야 이 최종적인 위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속도를 적분한 거 이렇게만 기억하지 마시고 위치를 나타내는 식은요. 출발점 플러스 현재까지 위치의 변화량 이렇게 표현해야 정확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밑에 보면 이제 위치의 변화량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위치의 변화량 A부터 B까지 VT, DT를 하면은 A부터 B까지 위치의 변화량이 나오는 거야. 예를 들면 어떤 물체가 0초에 여기 있었는데 얘가 여기 7까지 갔다가 다시
여기 4까지 돌아왔어. 그래서 요 지점에 있었을 때가 0초였고요.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여기까지 왔을 때가 뭐 5초였다고 한번 가정해봐. 그럼 내가 만약에 이 물체의 속도식을 0부터 5까지 적분을 하면 이 적분 결과 뭐 나올 것 같아요? 이거는 0초부터 5초까지의 위치의 변화량이야. 위치의 변화량. 0초일 때는 어디에 있었어? 0에 있었어. 그치? 5초일 때는 어디에 있어? 4에 있어. 그쵸? 그럼 이거 뭐 나올 것 같아? 이거 적분하면 4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것은 0초부터 5초 사이 얘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결국 어디 도착했느냐 이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쵸? 위치의 변화량. 그래서 요걸 계산하면 4가 나옵니다. 자, 근데 만약 내가 똑같이 0부터 5까지 하는데 요 VT에다가 절대값을 씌워서 DT를 한다. 이렇게 되면 의미가 달라져. 이렇게 절대값이 붙으면 이거는 위치의 변화량이 아니라 이건 뭐가 되냐면 움직인 거리가 돼요. 그럼 이렇게 계산한 결과는 4가 아니야. 이건 뭘까? 이거는 오른쪽으로 7만큼 갔다가 왼쪽으로 3만큼 움직인 거잖아. 그죠? 7만큼 갔다가 3만큼 움직였으니까 총 얼만큼 움직인 거야? 10만큼 움직인 거죠? 그럼 얘는 10이 나온다. 그게 이거와 이거의 차이입니다. 위치의 변화량의 차이. 그죠? 그래서 자, 위치의 변화량은 그냥 VT, DT 한 거고요. 움직인 거리는 절대값을 씌워서 적분을 한 거. 그래서 움직인 거리는 이쪽으로 간 거리랑 이쪽으로 간 거리를 다 합산한 거고요. 위치의 변화량은 그냥 처음 순간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위치가 어디서 어디로 이동했는지. 그지? 그 차이만 보는 게 위치의 변화량입니다. 자, 이런 개념들을 좀 알고 있어야 우리가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고요.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예제 4번 한번 보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저거다 했을 때 일단 가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이 궁금하네. 준영아, 그럼 VT를 어떻게 하면 가속도가 되지? 얘를 한번 미분해 주세요. 그러면 ET-4지. 그러면 가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이 언제예요? 2일 때지, 그치? 그러니까 가속도가 0일 때라고 하는 건 T가 2일 때를 말하는 거고, 그럼 준영아 그 2가 지금 K 값이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K가 2구나 이렇게 K 값을 찾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0부터 3K까지, 그런데 방금 K가 2라 그랬으니까 이 3K는 얼마야? 6인 거죠? 맞죠? 자, 그래서 결국 0부터 6까지 움직인 거리는 이게 질문입니다. 거리는, 하영아 좀 전에 거리는 했을 때는 거리는 뭐가 씌워졌다? 절대값 씌워서 적분하는 게 거리였죠. 맞죠?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것은 0부터 6초까지 거리이기 때문에 자, VT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절대값을 씌워서 쓰는 거고요. 그럼 얘를 잘 계산을 하려면 우리는 요 놈의 그래프를 봐야 돼. 그치? 절대값이니까 x축보다 위에 있는데 아래 있는데 구분해야 되잖아. 그치? 자, 그래서 요 놈의 그래프 그릴게요. t제곱 마이너스 4t면은 t로 묶으면 t-4니까 요 vt가 지금 t-4니까 요 놈의 그래프는 요렇게 지금 아래로 볼록하면서 0과 4에서 이렇게 되는 요게 VT 그래프다. 그러면 내가 0부터 6까지 정적분 하려고 할 때 구간을 잘라야 되겠네. 민재야, 어디서 자를까? 4에서 잘라. 그치? 0부터 4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붙여야 되지. 그치? 음수 구간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t제곱 마이너스 4t dt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구간 4부터 6까지는 그냥 어떻게 하면 돼? 그냥 플러스 부호 붙여가지고 정적분 하면 되겠네. 이렇게. 근데 요거는 뭘 쓸 수가 있다?
이거 공식 쓸 수 있는 모양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계산하다가 중간중간 이렇게 공식 쓸 수 있는 부분이 나오면 공식으로 처리해주는 겁니다. 아까 공식 뭐였냐면 6분의 공식이었죠? 6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었잖아. 그쵸? 따라서 이 부분을 정적분한 결과는 6분의 절대값 a니까 1이니까 생략 4 마이너스 0의 세제곱 이렇게 될 거라고. 그치? 그러면 6분의 64니까 3분의 32. 요렇게 앞부분은 공식으로 처리하시고, 자, 뒷부분만 적분을 하겠습니다. 뒷부분만. 이 부분은 3분의 1 t세제곱 마이너스 2t 제곱에 4부터 6까지니까요 3분의 6의 세제곱에서 4의 세제곱을 뺀다. 그럼 216에서 64 빼는 거네. 얼마죠? 152, 그치? 3분의 152 빼기 2하고 36 빼기 16이니까 20이네요. 이렇게. 그러면 3분의 152에서 40을 빼는 거니까 3분의 30인가? 똑같네, 그지? 아까 구한 거랑. 그래서 3분의 32가 두 개가 더해져가지고 최종적인 결과는 3분의 64다. 답은 5번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려가서 4번 문제로 갈게요. 4번. 자, 4번 문제는 시각 t가 0일 때 원점을 출발해요. 이 출발점이 원점이라는 거 중요합니다. 이게 원점이 아니게 되면 앞에다 어떤 숫자를 더해줘야 돼. 근데 원점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0에서 출발을 했고요. 속도가 요거일 때 t가 5일 때 위치가 15다. 자, 위치가 15다라고 하는 건 x 5가 15란 얘긴데, 이 x5를 이렇게 표현해야 돼. 아까 원점을 출발했기 때문에 0 플러스 해주시고, 그리고 0초부터 5초까지 위치의 변화량, 그걸 다 합쳤을 때 그게 15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출발점이 원점이 아니라 1에서 출발했다. 그럼 여기다 1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출발점이 얼마인지를 반영해서 식을 써주는 것이 맞고요. 그럼 얘를 계산해서 이제 15가 나오게 하면 되는 거니까 계산해 볼게요. 0부터 5까지. 자, vt가 t 4제곱 마이너스 50t 플러스 a, 그것이 15인데 정적분하면 5분의 1 t 5제곱 마이너스 25t 제곱 플러스 at. 자, 요거를 0부터 5까지. 그러면 여기 들어가면 5 하나 지워지니까 625 빼기, 이것도 25 곱하기 25니까 이것도 625 플러스 5a. 그럼 결국 이거 지워지니까 5a만 남았네. 5a가 15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a는 몇이야? 3이네. 그치? 요렇게 답은 3번. 자, 그럼 여기까지가 소투 전체 내용을 한번 싹 훑은 거고, 우리 이제 레벨 1, 레벨 2 이렇게 두 개 남았는데, 오늘 레벨 1에서 몇 문제만 골라서 풀어보고 레벨 2는 내일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내일이 특강 마지막이에요. 내일까지가 특강 마지막이야. 자, 레벨 1로 가겠습니다. 레벨 1에 2번부터 한번 볼게요. 2번. 2번은 fx가 x세제곱 마이너스 8인데 그냥 fx가 아니라 fax라고 했네요. fax. 그럼 재호야, fax는 뭐라고 써야 될까? a 세제곱 x 세제곱 마이너스 8 이렇게. 근데 이것도 어쨌든 a가 양수라고 말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프의 모양은 어떤 느낌일 거냐면, 일단 양수면서 x 세제곱이니까 아까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일 거잖아, 그지? 근데 거기에 이제 빼기 8을 붙인 거니까 요 그래프를 그대로 어떻게 한 거예요? 아래로 내린 거지, 그치? 8만큼. 요렇게.
아까 하영아 봤던 그래프처럼. 맞죠? 이런 식으로 내려가가지고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8인 그렇죠? 이렇게 생기는 그래프에 대해서 지금 우리 보고 있는 거고, 자, 그 그래프와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여기 말하는 거거든. 여기의 넓이가 지금 36이 됐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여기가 궁금하네. 여기가 얼마나 궁금하죠. 그렇죠? 여기는 x 절편이니까 그렇죠? 요 놈이 0 되는 순간이죠. 그래서 0은 a 세제곱 x 세제곱 마이너스 8이고요. 8 넘기고 a 세제곱으로 나누면 a 세제곱분의 8이 x 세제곱이야. 당연히 그러면 x는 뭘까요? a분의 2가 되겠죠. 그치? 여기가 a분의 2야.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저 그림을 보면서 정적분식을 하나 쓰면 되겠다. 병준이가 한번 써보자. 이 부분의 넓이를 나타내는 정적분식을 어떻게 쓸까, 병준아? 0부터 a분의 2까지 a 세제곱 x 세제곱 마이너스 8 dx 하면 36 나올까 안 나올까? 그렇지. 요렇게 하면 36이 나오겠죠. 그죠? 여기 마이너스를 붙이면. 그지?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 위에 있는 부분 생각하시고. 자, 그럼 계산해봅니다. 얘를 적분하면은 4분의 a 세제곱 x 4제곱 마이너스 8x 하고 앞에 마이너스 붙어있고 0부터 a분의 2까지. 자, 그러면은 4분의 a 세제곱이 있었는데 거기다 이제 이거에 4제곱이 들어가는 거니까 a의 4제곱분의 2의 4제곱 16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분배되니까 플러스 8 곱하기 a분의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약분되면은 얘 지워지고 요거 4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a분의 4 플러스 a분의 16 그러면 a분의 12인가요? a분의 12. 자, a분의 12가 36인 거예요. 따라서 a는 3분의 1이다. 2번. 그치?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4번 볼게요. 4번. 자, 4번에서는 뭐가 등장을 했냐면 접선이 등장을 했어요. 접선. 자, 이렇게 생긴 이 그림에서 3,f3에서 그러면 요 접점의 x좌표가 지금 3이란 얘기지. 지금 여기가 지금 3이야. 자, 3,f3에서 접선을 L이라고 했다. 그럼 얘와 L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그랬으니까 접선의 방정식을 찾읍시다. 지금 fx 나와 있고, 그죠? 접점의 x좌표도 3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우리 접선의 방정식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접점부터 구하고 갈게요. 접점. 자, 3, 준영아 3, 몇일까? 요거 위에 점이니까 3,1이죠. 여기도 x자리에다가 3 집어넣어보면 1 나오니까, 그지? 자, 접점이 3,1이에요. 3,1. 그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구해, 준영아? fx를 미분해서 3 집어넣으면 접선의 기울기죠. 그죠? 자, 미분해 놓을게. 요 밑에다가 f'x는 뭐예요? 3분의 2x 마이너스 1이죠? 그럼 거기다 이제 3 집어넣었어. 그럼 얼마 나와? 1 나오지, 1.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1이란 얘기네, 그지? 그럼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써야 돼? y는 1 그치? 자, 그럼 정리하면 y는 x 빼기 2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됐지? 자, 그래서 요 접선의 방정식이 지금 y는 x 빼기 2고요. 자, 요 위에 있는 애는 fx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하면 되잖아, 준영아. 일단 적분 구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겠어?
0부터 3까지겠지. 0부터 3까지일 거고. 자,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 있죠? 함수 중에 어떤 함수가 위에 있고 어떤 함수가 아래 있죠? 얘가 누구야? fx가 위에 있고 누가 밑에 있어? l이라는 직선이 밑에 있죠. 그럼 넓이를 구하려면 위에 있는 애에서 밑에 있는 애를 어떻게 하라고? 빼라고. 그치? 그럼 fx는 얘잖아. 얘가 fx고 아래에 있는 직선이 방금 준영이가 찾은 요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쟤에서 쟤를 어떻게 해서 빼서 0부터 3까지 적분하면 답인 거죠. 맞죠? 그럼 저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뺄게요.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면 3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입니다. 자, 요거를 0부터 3까지 적분할 거예요. 그러면 적분하면은 9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자, 요거를 0부터 3까지. 그러면 3 들어가면은 27이니까 3 마이너스 9 플러스 9니까 3이 되겠네. 그치? 답은 3번. 접선을 직접 찾을 수 있으니까 찾아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5번 볼게요. 자, 두 문제만 풀고 마칠게. 조금만 힘냅시다. 5번 볼게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fx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항상 지금 양수라는 겁니다. 항상 함수값이 양수야. 근데 1부터 4까지 적분한 게 5래요. 예를 들면 뭐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1이고 여기가 4인데 요 넓이가 지금 요 넓이가 5래. 이게 지금 y는 fx예요. 자, 그럼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봐. gx는 뭐냐면 fx 플러스 2예요. fx 플러스 2. 자, 하영아, 우리 여러 번 얘기했다. 이렇게 뒤에 플러스 2 이런 상수 붙으면 어떻게 하는 거라 그랬지? 아까 y는 x 세제곱 했었잖아. y는 x 세제곱은 이렇게 생기잖아. 어? 근데 뒤에 이렇게 붙으면 어떻게 돼? 어? 어디로?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가 붙으면 위로, 마이너스가 붙으면 아래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그지?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상수가 붙으면은 이 상수만큼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되는 거야. 그지? 맞죠? 그럼 지금 생각해봐. fx가 이렇게 생겼다면 gx는 여기다가 2 더한 게 gx죠. 여기다가 2 더한 게 gx니까 이 fx의 그래프를 그대로 어떻게 한 걸까? 위로 2칸 올린 거예요. 맞나요? 위로 2칸. 그럼 여기다가 얘랑 똑같은 애를 이렇게 위로 2칸 올려가지고 이렇게 그렸다는 얘기야. 얘가 지금 y는 gx라는 얘기죠. 그지? 그래가지고 요거를 요렇게 연장하면은 생각해봐. 이 부분의 넓이가 얼마일까 우리는 예측할 수 있어요. 이게 2만큼 올린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지금 2란 얘기잖아. 그러면 민재야, 여기가 1부터 4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요만큼의 길이는 3이고 여기 높이는 2잖아. 그럼 지금 요 위에 이렇게 추가된 요 넓이가 얼마일까요? 밑에가 3이고 여기가 이만큼 폭으로 이렇게 추가된 거잖아. 그치? 그럼 얼만큼의 넓이가 추가된 거야? 넓이요.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게 잘 안되면 이렇게 합시다. 지금 gx가 어쨌든 그러면 fx보다 더 위에 있다는 건 인정하죠. 네. fx보다 위로 올라갔죠. gx는. 근데 hx는 뭐예요? hx는 fx를 뭐 한 거야? 마이너스를 붙였잖아요. 여기 마이너스 붙이면 어떻게 돼요? fx가 지금 x축보다 위에 있는 애라 그랬는데 앞에다 마이너스 붙여버리면 얘가
x축 대칭되면서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gx가 이렇게 있다면 fx를 대칭시켜가지고 이렇게 된 애가 이런 모양으로 가는 애가 얘가 hx인 거예요. 그죠? 그럼 사실 이 그림만 잘 봐도 답은 나오는 건데, 자, 그림으로 풀기가 어렵다면 요것만 인정하자고. gx가 위에 있고 hx가 밑에 있어, 항상. 맞죠? 모든 구간에서 얘가 위에 있고 얘가 아래에 있을 텐데, 그러면 gx와 hx 그리고 직선 x는 1과 x는 4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이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겠냐고요. 1부터 4까지 gx가 위에 있으니까 요거에서 hx가 아래에 있으니까 요거를 빼서 dx 하는 거, 이거 찾는 거지. 민지야, 이건 인정해? 예. 그러면 여기서 hx를 뭘로 바꿔치기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치? 여기 있잖아, 여기. fx 플러스 2. 맞죠? hx는 뭘로 바꿔치기 할 수 있겠다? 마이너스 fx. 이렇게 바꿔치기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이거는 1부터 4까지 fx 2개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2가 있는 요거의 결과물과 같겠지요. 그런데 얘는 정적분의 성질에 의해서, 자, 1부터 4까지 fx 분리시켜내고요. 그 다음에 2라는 상수는 또 나름대로 이렇게 붙일 수 있잖아. 이렇게. 그죠?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는 이 부분의 값이 얼마인 걸 알고 있어요, 이거? 뭐야? 5라는 걸 알고 있지. 그쵸? 그래서 5 곱하기 2 해가지고 앞부분은 10 될 거고, 자, 플러스 이 뒤는 상수 2밖에 없었네. 그럼 이거 정적분 하면 이거 2x잖아. 네. 그죠? 2x를 1부터 4까지 하는 거니까 얼마겠어? 6이요. 6 되겠지, 6. 그죠? 따라서 답은 16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아까 내가 그림으로 하려던 얘기는 요게 이렇게 휘어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요 사이의 길이가 계속 2일 거기 때문에 밑변이 3이고 높이가 2인 직사각형의 넓이랑 똑같은 거예요, 요 부분이. 그래서 요 물결 부분의 넓이가 6입니다. 그리고 요 아래쪽도 요렇게 연장해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면 요 아래쪽은 요 아래쪽 여기 넓이, 여기 요 부분의 넓이는 fx를 그대로 뒤집어 놓은 거기 때문에 여기 넓이는 똑같이 5가 되겠지. 5. 그래서 5하고 6하고 합쳐가지고 16이다. 그림으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쵸? 답은 4번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7번 문제 풀고 마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는 f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하는 연속함수예요. 증가하는 연속함수고요. fx하고 x하고 만나는 거, 교점은 딱 마이너스 7과 9 이렇게 두 군데서만 만난대요. 그러면 이렇게 y는 x라는 직선이 있을 때 여기다가 내가 fx를 그리면 fx하고 요 y는 x하고 딱 두 번밖에 안 만나. 그리고 증가해. 그러면 뭐 이렇게 그려볼까?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 이렇게. 그래서 얘를 내가 y는 fx라고 한다면요, fx하고 y는 x하고 딱 두 번 만나는데, 자, 여기가 마이너스 7컴마가 되고요, 여기가 9컴마가 되는, 이렇게 딱 두 번밖에 안 만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감. 그리고 나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마이너스 7부터 9까지 x에서 fx를 뺐대. 근데 x에서 fx를 뺐는데 그 결과가 뭐가 나왔어요? 음수가 나왔네? 그치? 그럼 여기서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거는, 아, 그러면 x에서 fx를 뺐는데 음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x가 fx보다 아래에 있었구나 라는 얘기죠. 만약에 x가 fx보다 위에 있었으면 양수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음수가 나왔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옆에 얘로 그린 것처럼 fx가 위에 있고 그 밑에 이렇게 y는 x가 지나가는 요런 모양이었을 거고, 그때 여기에 넓이가 몇이다를 말해준 거야? 요게 넓이가 8이다를 말해준 거죠. 그러면 끝났어. 여기다 이제 역함수 그려가지고
fx와 g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물어봤는데 역함수는 아까 말한 것처럼 당연히 이렇게 대칭으로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러면은 방금 요 빗금친 부분의 넓이가 8이라 그랬으면 8이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요. 그래서 답은 얼마다? 16이다. 이렇게 역함수는 무조건 y는 x의 대칭성을 이용해가지고 푼다. 그거를 기억하셔라 라고 했죠. 자, 그래서 우리 90쪽까지 진도를 마쳤고요. 내일 이제 여기 레벨 2에 남아있는 문제들 풀어보고, 그리고 이제 우리 또 한번 수투 끝났으니까 이 전범위를 정리할 수 있는 문제 몇 개 풀어보고 해서 내일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특강 마지막이니까 빠지지 마시고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습니다.